물리화학 그 중에서 물리 파트 수업 기본량에 대한 내용부터 일단 출발하도록 할게요. 지기지기한 내신 잘 끝났나 모르겠네. 다들 얼마나 지겹겠어. 그걸 4개월 동안 중간고사부터 했던 나도 참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살 것 같겠니, 그지?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교재보다는 좀 들어가기 앞서서 단위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특히 물리과는 단위에 있어서는 칼이에요. 뭔 소리요? 잠깐만. 네, 됐다. 단위에 있어서는 칼이다. 왜? 우리는 단위가 틀리면 가차없이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단위 틀리면 그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자, 그럼 그 단위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위의 전체적인 그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SI 단위입니다. SI가 뭘 줄임말이에요? 프랑스어로 국제 단위라는 뜻이에요. 국제 표준 단위계. 근데 읽을 수가 없어.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어쩌고 저쩌고 막 읽는데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못 읽고요. 그냥 우리가 쓰는 단위의 기본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들 생각나는 거 뭐 있어? 우리 민선이 뭐 있어? 그렇지, 킬로그램 그렇지, 맞아. 킬로그램, 미터, 초, 그다음 뭐 줄, 파스칼, 또 뭐 있을까? 항상 기억나는 거. 뉴턴, 그렇지. 또 전기 쪽에서는 없어? 전기. 또 이래서 내가 긴장을 하고 봤던 거야. 전기 쪽에서는 없어요? 생각나는 거? 응? 볼트, 그렇지. 볼트도 생각해봄직하죠. 볼트도 생각해봄직하고, 볼트나 암페어, 뭐 옴, 아니면은 또 부피 단위도 있겠지. 세제곱미터, 뭐 리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이제 그 단위의 기본 체계가 있어. 이게 모든 단위들을 다 체계를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들을 설정을 해줘야 돼. 즉 우리가 자연현상에 있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양들 몇 개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연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양, 그걸 우리가 기본량이라고 불러요. 기본량. 자연에서의 어떤 양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 그걸 우리가 기본량이라고 하는데 7개가 있습니다. 질량, 길이, 시간, 전류, 물질량, 그 다음에 광도, 마지막이 온도예요. 질량, mass죠. 길이, length, 시간, time, 전류, current, 물질량, 이거는 quantity, 광도 내가 지금 영어로 까먹었어. 온도, temperature, 이렇게 7개의 양을 우리가 기본량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이것들, 이 기본량을 재는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기본 단위라고 해요. 이 기본 단위라고 하고, 이 기본량으로부터 곱하기나 나누기 등으로 조합되는 양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유도량이라고 합니다. 유도량.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되는 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 부피. 길이의 세제곱이죠. 그지? 길이의 세제곱. 또 뭐 있어? 속력. 길이 나누기 시간. 또 뭐 있어요? 밀도. 질량을 길이의 세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죠? 즉 얘네들은 다 뭐다? 이 7개. 요 7단위에서 7개의 양을 가지고 조합해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기본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 7개를 재는 단위는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걔네들이 기본이 돼서 들어가야 되잖아. 자, 그래서 요거에 맞는 이제 단위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대로 적을게요. 아마 여러분도 아는 게 많을 거예요. 질량은 뭘까요? 질량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램이 아니에요. 킬로그램입니다. 유일하게 킬로. 이 킬로라고 하는 앞에 단어가 들어가요. 좀 이따 그거 배울 거예요. 접두어라고 따로 있습니다. 유일하게 접두어가 들어간 놈이에요. 길이는 아시죠? 하여러분이 미터. 센티는 앞에 붙는 놈이야.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시간. second. 초예요. 전류. 민선아 뭐야? 전류 단위. 암페어요. 물질량은 몰이라고 있습니다. 이따 화학 시간에 자세하게 볼 거예요. 광도. 이거 사실 거의 안 써. 나도 진짜 여기서만 보지. 나 광도 재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 칸델라라고 있습니다. CD가 아니에요. 칸델라라고 읽어요. 온도. 섭씨 아니에요. 절대 온도 켈빈을 씁니다. 켈빈 헷갈려요. 켈빈은 뭐냐? 절대 온도에서 273 뺀 거예요. 273 더한 거예요. 절대 온도 수치에다가 273 더한 거예요. 잘못 말했어? 예를 들어서 현재 온도가 영하 13도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260켈빈이 되는 거예요. 260켈빈. 0켈빈이면 뒤지게 추운 거예요. 영하 273도입니다. 엄청 추워요. 눈금은 똑같아. 1켈빈과 1도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근데 아까 내가 킬로가 앞에 뭐 붙은 단어라고 그랬죠? 우리 이거 말고 앞에 붙는 단어도 뭐 있지 않아요? 기억나는 거 혹시 아무거나 얘기해봐. 1000분의 1 밀리. 밀리도 앞에 붙죠. 밀리미터나 밀리미터. 센티도 있고요. 또 용량 쪽에서 많이 나와요. 용량, 메가, 나노, 마이크로, 또 기가, 테라. 테라 하니까 맥주 아니에요? 이런 놈도 있더라. 이것들이 벌써 맥주를 하라고 하면 아니야. 스펠링이 달라요. 그건 RRA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접두어라고 해요. 여러분들 영어의 접두사 아시죠? unhappy, impossible 그런 것처럼 앞에 붙는 말이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수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몇 배, 수량. 일정한 수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과학에서 쓰는데 자 여기서 대수단원 이상을 아직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내가 혹시 미선이 했니? 대수파트까지 했니? 안 했지? 그래서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과학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좀 아셔야 돼요. 이따위로 쓴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이따위로 쓴 거. 이거 과학이나 이런 어떤 거 찾아보면은 이런 거 좀 보거든요. 음수지수가 음수가 지수에 붙어 있는 거야. 우리가 제곱, 세제곱 이런 건 알잖아요. 그럼 음수는 뭐냐 이거야. 음수는 뭐냐. 음수는 별건 아니에요. 자, 먼저 이걸 얘기해야 돼. 지수법칙에서 이거 어떻게 돼? 10에 우리가 1인 거 알잖아. 근데 이걸 만약 지수법칙대로 간다고 쳐보자. 지수법칙대로 이게 1제곱이잖아요. 그쵸? 그치? 그럼 1 빼기 1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되죠. 그럼 얘는 10의 0제곱인 거네? 근데 그 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즉 0이 1이 돼. 양수지 쓰면 저게 커지잖아 10보다. 그치? 지금 10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적도어들은 다 10의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예요. 10의 거듭제곱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밑에 10으로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값이라는 얘기예요. 즉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오히려 10보다는, 왜냐하면 100배 차이가 났잖아. 10의 0제곱하고 10의 제곱이 크게 100배가 차이가 나잖아. 그치? 그럼 얘는 거꾸로겠지. 얘가 100배 큰 거겠죠. 오히려 마이너스 2제곱이. 얘가 거꾸로 100배 큰 거죠. 뭔 말이요? 100을 곱해야 1이 되는 값. 제곱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34제곱분의 1이라는 얘기죠. 즉 10의 마이너스 n제곱은 10의 n제곱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봤어. 나는 이거 과학 강의를 많이 들어보면서 뭔지를 알아낸 거나 5학년 때예요. 수학 귀신에서 있는 내용 보고 알았어. 거기 0제곱이 나오거든. 0제곱이 1이라는 거 보고 유출을 한 거야. 아, 0제곱이 1이면 음수는 분의 1이겠다. 이렇게 찾아냈어. 자, 어쨌든 요거를 일단 좀 염두를 해두고 이제 거기에 하나씩 쓸 겁니다. 이름, 발음은 우리말로 할 거예요. 한글로. 그리고 기호, 앞에 쓰는 기호. 자, 작은 것부터 갑니다. 펜토라고 하는 거예요. 펜토. F로 씁니다. 스몰. 보통 작은 애들은 소문자로 씁니다. 작은 애는 소문자로 써요. 요거 좀 지우고 다시 할게. 얘가 지금 약간 불안정해서 이렇게 쓸게요. F고 10의 마이너스 15제곱, 즉 10의 15제곱분의 1이에요. 15제곱분의 1. 자, 얘보다 여기 이렇게 한 10몇 제곱 이렇게 갈 때는 1000배 차이로 올라갑니다. 이제 키울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피코예요. 소문자 피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2제곱. 10의 12제곱분의 1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님들 아는 거예요. 나노 들어봤죠? 나노 튜브. 그 나노가 얘예요. N 10의 마이너스 9제곱. 우리 전자레인지 영어로 뭐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죠. 마이크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마이크로가 이거예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는 알파벳이 로마자가 아니에요. 뮤라고 있습니다. 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써요.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 100만 분의 1이에요. 밀리. 요건 알 거예요. 1000분의 1.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친숙한 단어예요. 알죠? 센티 C. 여기서부터는 10배씩 바뀝니다. 이거 본 적 있어요? 대시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의 못 봤을 거예요. 대시는 센티는 자주 봤을 테니까 내가 말 안 할게. 센티미터로 많이 보니까, 그치? 센티미터로 봤을 테니까요. 대시 본 적 있다. 손. 대시가 쓰이는 곳이 하나 있어요. 우리 소리 크기 잴 때 뭐로 재죠? 데시벨이 대시예요. 데시벨이 대시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데시리터라고 배웠었어요. 언제요? 내가 초등학생 때. 지금은 거의 안 써요. 데시리터. 거의 안 쓰고요. 데시벨 정도 외에는 사실상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분의 애들, 작은 애들이에요. 선생님 근데 뭐가 더 많아요? 많지. 왜? 작은 것만 있을까? 큰 것도 있어야겠죠. 이제 그 아래에 이어서 큰 것도 갈 겁니다. 데카라고 해요. 데카. 근데 D로 쓰면 되니 안 되니?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는 DA로 씁니다. 10배예요. 근데 이거 거의 못 볼 거예요. 내가 데카 딱 한 번 봤어. 옛날에 여러분들 탱크나
그 자주포라고 해서 대포인데 움직이는 포가 있어요. 이렇게 그 무한궤도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차들이 있어. 거대한 장갑차 같은 거야. 아주 큰 거. 걔네들도 휘발유로 경유로 다니거든, 디젤로. 그러면 그 디젤을 이제 주유를 해줘야 돼. 근데 생각을 해봐. 내 차가 소나타거든? 내 차가 소나타도 50리터는 들어가요. 대충 잡아서 50한 2, 3리터 돼. 근데 이따만한 엄청 큰 차잖아, 탱크. 그럼 몇백 리터 넘어갈 거 아니야. 그지? 덩치가 크고 그만큼 많이 쓸 거 아니야. 거기에는 데카리터라고 나오더라고. 내가 거기서 처음 봤어, 데카리터를. 저 데카 어디서 봤지? 그러다가 10배? 그때 이제 기억났던, 사실은 여러분들은 일생생활에서 거의 못 보는 그겁니다. 헥토 100배. 헥토는 몇 곳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짤방 중에 헥토파스칼 킥 아세요? 헥토파스칼 킥. 그 태풍난이는 그 태풍이나 어떤 태풍의 중심력 같은 거 나타낼 때 헥토파스칼이라고 하거든요. 그 헥토가 얘예요. 파스칼 100배예요. 파스칼 100배. 또는 요새는 잘 안 쓰는데 넓이를 나타내는 말 중에 100제곱미터를 부르는 말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아르라고 하거든. 1아르? 아르라고 써요. 근데 100아르가 1헥타르예요. 1헥타르. 이때 쓰는 게 이 헥토예요. 헥타르하고 헥토파스칼 이 두 곳에서 씁니다. 헥토는 자주 쓰는 놈은 아니에요. 근데 나오면 저거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님들이 좀 친한 애들이 많이 나올 거야. 이거 내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되죠 이건? 그 다음 뭐예요? 여기 위에도 있는데 메가스터디에 메가요. 메가. 요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대문자 씁니다. 대문자 씁니다. M을 소문자 쓰면 안 돼요. 소문자 밀리예요. 100만 배예요. 그 다음 뭐야?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10의 9제곱 아시죠? 여기까지는? 요거는 용량 좀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외장하드 쓸 때 좀 나와요. 몇 테라? 몇 테라바이트 하는 그 테라예요. 12제곱. 요 정도까지는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거 못 봤을 거야. 펜타라고요. 15제곱. 근데 이거는 볼 일 없어. 이거 한 번도 못 봤어. 아까 펜토도 그렇고 펜타도 그렇고 아직 그 정도 스케일로 커야 되는 거는 없었어요. 보통 그래서 소문자가 작은 거고 대문자가 큰 건데 킬로나 몇 개는 예외도 있다. 킬로나 헥토 같은 애는 예외도 있다. 그렇게 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게 조합되면 이거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온갖 물리량들을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 보면 내가 지금 기억나는 건 다 적어놨어. 이거 말고도 많아.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일단은 내가 기억나는 대로 해놓은 거야. 이동거리, 변이. 앞으로 우리가 물리학 원, 오트든 아니면 아에나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 물리량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이쪽은 최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저 뒤에는 벡터도 좀 설명하고 싶거든. 근데 벡터가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벡터가 좀 어려워요. 뒷부분이. 벡터가 뒷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막 원장님이나 다른 수업도 들으면서 들었던 몇몇 공식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넣은 것도 있어요. 자, 그럼 나 이따 얘기하고 이동거리는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실제 움직인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왜 스태프들이 카메라 들고 쫓아가는 거 있잖아.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그게 이동거리예요. 그 간지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거야. 방향을 생각하지 않아요. 변이는
줄임말입니다. 자, 이동거리는 그래서 보통 S나 D를 씁니다. 디스턴스에서 온 말이에요. S나 D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S나 D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주 미터를 단위로 써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S로 쓰는 경우가 많은 거야. 나는 보통 이건 내 개인적인 그 습관이고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나는 보통 S로 써요. 디스턴스. 여기서 해가지고 변이는 뭐냐면 위치의 변화라는 게요. 뭐냐? 처음 스타트가 있어. 얘가 막 연병하면서 돌다가 여기 갔어. 여기가 시작이고요. 여기 끝이야. 이동거리는 다 따라가야 돼요. 이동거리는 다 따라가야 돼요. 변이는 그게 아니에요. 야, 중요한 과정은 필요 없고 너 어디서 출발했어? 괜찮았네.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지도에 찍어봐. 그거 얘가 변이에요. 빨간색이 변이에요. 빨간색이. 시작과 끝만 보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과정을 싹 다 생략합니다. 즉 시작과 끝을 이런 선분의 길이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길이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로 가느냐. 방향도 봐요. 그래서 변이가 방향을 같이 얘기해야 된다. 즉 변이는 이게 변이에요. 위치의 변화량이. 방향을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D라고 쓰는데요. 정확히는요. 방향이 있는 물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위에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게 벡터예요. 이게 벡터입니다. 벡터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즉 얘는 방향도 따진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 그 다른 길이는 똑같습니다. 이동거리는 똑같습니다. 속력.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학책에서, 중학교 수학책에서 속도 본 적 있다 손 들어봐. 갖고 오라고 할 거야 내가. 장난하는데 절대 못 봤을 거예요. 절대 안 나와요. 왜? 속도는 속력하고 다르거든요. 선생님, 우리 그냥 속도 측정, 속도 제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일상생활에서는 구분 안 해요. 그러나 물리에서는 칼같이 구분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로 쓰냐? S. 여기서 S는 스피드예요. 또는 V. V로 쓰기도 합니다. 속력과 속도가 보통 기호가 비슷해. 소문자 V로 써요. 이렇게. 소문자 V예요. 필기체. 보통 미터 퍼 세크나 킬로미터 퍼 아워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근데 보통 물리에서는 미터 퍼 세크를 훨씬 많이 씁니다. 선생님, 속도하고 속력이 뭐가 다른데요? 자, 속도는 시간분의 변입니다. 속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분의 이동거리고요. 여기서 생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이리레이로 그래요. 집에서 집입니다. 하이리의 집이에요. 가상의 집이에요. 선생님 글이 왜 이래요? 나 글이 못 그려. 좀 봐줘. 하이리가 여기 있어. 하이리가 집이 2km 떨어졌어. 2km 떨어져서 30분 동안 걸어가지고 집을 싸우러 가. 그러고 쌤, 저 이어폰 두고 갔어요. 해가지고 그 이어폰을 챙겨서 다시 2km 30분 걸어서 집에 갔어요. 자, 여기서 물어볼게. 민선, 이 하이리의 속력은 얼마죠? 4km/h예요. 왜? 1시간 걸렸고 4km 움직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이어리의 평균 속력은 4km/h예요. 일부러 맞춘 거예요. 아주 편하게 계산하라고. 계산할 것도 없이 가볍게 맞추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님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잘 생각해봐. 집에 있었죠? GMS를 거쳤지만 다시 어디로 왔어요? 집으로 왔습니다. 그럼 변화량이 있나요? 집에 그대로 있잖아. 제로예요. 제로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바뀝니다. 원래 속력하고 속도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똑같아요.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멈추는 것과 상관없어.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방향이 틀어지거나 뒤집히는 순간 속력하고 속도는 달라집니다. 즉 속력하고 속도는요,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만 같아요. 거꾸로 가도 안 돼. 역행도 안 돼.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안 되고 거꾸로 가거나 아니면 회전으로 틀어지거나 그러는 순간 속력하고 속도는 다른 값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엄밀하게 달라요. 속도는요, V로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씁니다. 벡터예요. 벡터. 엄밀히 벡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사실은 이건 시간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미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고등학교에서 안 다뤄요. 안 다룹니다. 그거는. 고등학교 물리에서 무조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나오면요, 그건 일반 물리야. 대학 물리야. 그거는. 님들은 안 배워요. 차이 이해되셨죠? 그 다음 시간 설명 안 할게요. T. 보통 세크나 아워 중 하나로 씁니다. 가속도 A, acceleration이에요. A로 쓰고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속도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속도 차이. 이 델타가 붙으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뺐다는 뜻의 기호예요. 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고 시간, 그동안 얼마나 시간 걸렸냐 이거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위는 보통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왜냐면 여기 미터 퍼 세크인데 세크로 또 나눴잖아, 그렇지?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많이 써요. 그 다음 힘 포스에서 말하죠. F로 쓰고요. 단위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뉴턴입니다. 운동량 소문잡기 씁니다. 소문잡기.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뉴턴 세크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오케이? 충격량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충격량과 운동량은 똑같은 값입니다. 사실상 정확히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차이예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쓰거나 뉴턴 세크를 단위로 씁니다. 질량 M이죠? mass 기호예요. 우리 2분의 mv 제곱했을 그 m이에요. 킬로그램. 이 정도는 아실 거고요. 중력과 속도 작은 G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9.8m/s 제거 INR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요 값으로 돼 있어요. 물리학에서는 10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편하게 주려고 10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부피 볼륨에서 왔습니다. V. 다만 속도와는 달리 대문자로 써요. 속도와는 달리 이 부피는 대문자로 씁니다. 보통 세제곱미터로 많이 쓰고요. 리터를 쓰기도 해요. 참고로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입니다.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예요. 1세제곱센티미터가 1밀리리터와 똑같습니다.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리터도 배우고 세제곱센티미터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 그치? 초등학교에서 리터랑 세제곱미터 이런 거 다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 같은 건데 안 나와.
왜 안 넣어요? 나도 몰라. 여러분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맥주집 가면 있는 이거. 같은 거예요. 맥주집에서 cc, 몇 cc 얘기하잖아. 아니 오토바이에서 몇 cc 하는 거 있죠? 배기량 같은 거. 여러분들은 이제 탈 일이 없지만 고등학생이면 이제 오토바이도 막 관심 써갖고 보내는 애들도 있거든. 그때 그 배기량 나타내는 이 cc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큐빅 센티미터예요. 같은 겁니다. 이 세 개는. 압력, 프레셔에서 와가지고 라지 P입니다. 소문자 쓰면 안 돼요. 소문자는 보통 운동량이에요. 보통 파스칼을 쓰기도 하고요. 물리에서는 파스칼 많이 씁니다. 물리에서는 파스칼 써요. 은행 아니야? atmosphere예요. 기압. 이거 화학에 씁니다. 기압입니다. 이거 화학에 써요. 화학에서. atmosphere. 일기압. 거기서 온 겁니다. 그 다음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델타 U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델타 U. 내부에서 차이 변화량이라는 의미로 델타 U로 많이 표시하거든요. 줄을 씁니다. 줄. 절대 온도. large T. temperature에서 온 거예요. 켈빈. 아보가드로수. 이거 뭐냐면은 그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어떤 22.4리터짜리 기체가 있어. 그 기체에 담겨 있는 기체 입자수래요. 아보가드로가 정한 값이에요. 얼마나 크냐? 이거 23제곱. 즉 602 해놓고 뒤에 0을 21개를 붙여야 돼요. 21개를 붙여야 됩니다. 엄청 많아요. 이건 당연히 단위가 없습니다. 그냥 개예요. 몇 개. 단위 없어요. 그리고 요걸 한 묶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1몰이에요. 이만큼의 입자가 모였을 때 이 값을 1몰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 안에 지금 기체 입자가 몇 개나 있어. 존내 많을 거 아니야. 지금 한두 개야? 수십억 개나 훨씬 넘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거 일일이 다 쓸 거예요? 번호 붙여놓은 1번, 2번, 3번, 10억 1번, 10억 30, 10억 3,330만. 언제 그러고 있어? 언제 그러고 있어? 이거 몰수수가 엄청 많아. 이거 몰수수 되게 많아요. 여기 지금 미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몰을 쓰는 겁니다. 몰수도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보통 스몰 n을 쓰고요. 기호예요. 몇 몰. 이렇게 씁니다. 몇 몰 또는 몇 몰 한글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전압의 경우는 V voltage에서 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 전압은 기압하고 달라요. 전압은 압력하고 다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압은 압력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야. 전압은 조심해야 돼. 나중에 내가 전자기후도나 이쪽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거기서도 역자 들어간다는 거 나오거든요. 그거 절대 힘이나 이 압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압은 에너지예요. 전압은 에너지입니다. 정확히는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이거만 알면 돼. 전압은 기압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단위 볼트죠. 네, 볼타전지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 따서 저렇게 볼트를 씁니다. 전류 I, 암페어. 저항 아시죠? resistance R, 오메가 법칙의 옴.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기호를 쓰기도 해. 지금 보면 충격량도 임팩트에서 온 거예요. 임팩트라는 영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보면 같은 기호인데 다른 양 나타내죠? 그 둘이 같이 나온 경우가 없어요. 그 둘이 같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맥락 보고 감 잡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전자기 파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화 파트 하고 있는 건지 감 잡고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이제 헷갈린다 싶으면 무슨 양 I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내가 대줘요. 그렇게 대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요. 헷갈리겠다 싶은 거는. 그 다음 에너지 E. 이건 아시죠? 줄. 운동 에너지 이거는 조금 나하고 다른 분들 표시가 좀 다를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씁니다.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씁니다. 그냥 K로 써요. 단위는 똑같이 줄입니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엄밀하면 좀 더 넓은 의미예요. 이 P로만 있어요. 포텐셜, P에서 온 거기 때문에. 나는 U로 씁니다. U. 그래서 줄이고요. 파장. 나중에 파동 파트랑 배울 거예요. 드립자 아닙니다. 드립자 아니에요. 람다라고 있습니다. 람다예요. 람다라고 있습니다. 미터입니다. 길이, 파장, 장 길이라는 뜻이야. 우리 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신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장자야. 길이 장자는 뜻입니다. 진폭. 진동의 폭입니다. 보통 앰플리튜드에서 와서 A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A를 쓰는 경우가 많고 얘도 미터로 보통 갑니다. 주기, period, time, T입니다. 봐봐, 지금 온도하고 이거 같잖아. 근데 온도 얘기하다 갑자기 진동수 얘기하고는 안 하잖아. 너무 뜬금없잖아. 그러면 그래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세크겠죠? 시간이니까. 진동수 frequency F. 여러분들 그 주파수라는 그 주파수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라디오 주파수의 그 주파수가 이거 똑같습니다. 단위는요. 이게 뭐라고 읽을까요? 이거 헤르츠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대문자 써야 됩니다. 참고로 헤르츠 사람 이름에서 대문자 썼습니다. 진동수는 했고요. 진공에서의 빛의 동력 C. 자, 정확한 거 알려드릴게요. 뭐 값이 이래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m의 정의가 빛이 이거분의 1초만큼 움직인 거리예요. 1m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거 값이 고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게 이건 약간 어림한 거예요. 반어림한 겁니다. 이걸. 실제 값은 이거예요. 굴절률 나중에 배울 겁니다. N으로 씁니다. 이건 파동 얘기하면서 나올 거예요. N으로 씁니다. 참고로 굴절률은 단위가 없습니다. 이건 B라서 따로 단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위가 없어요.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쓰면 아 요거구나 하고 좀 아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공을 한 겁니다. 좀 이따가 스칼라량하고 벡터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